자, 교재 220, 6페이지, 7페이지 아웃 내장 객체를 활용한 출력, 예. 그리고 익스프레션, 표현식 태그 사용해서 출력하는 예제까지 해보셨고요. 예.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228페이지에 자, 아웃 내장 객체, 자, 뒤에 228페이지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교재 228페이지고요. 그 상단에 그 설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설명이죠. 자, 현재 JSP 페이지에 컨텍스트를 나타낸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다른 내장 객체를 구하거나 페이지의 흐름 제어 그리고 이제 에러 데이터를 얻을 때 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기본 이제 형식 이렇게 보시면 JSP 라이터라는 타입의 out object라는 이제 그 참조 변수에다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이제 get ou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out 내장 객체를 리턴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JSP 라이터라는 타입의 out 내장 객체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get out이라고 하는 페이지 컨텍스트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out 내장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서 제공되는 이제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보시면 get request라고 해서요. 타입 리턴 타입입니다. 뒤에 콜론 뒤에 있는 건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이고요. 페이지 요청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respon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서블릿 리스판스 타입의 리스판스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get out이라는 방금 위에서 이제 형식이 있었죠. get out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JSP writer 타입의 out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죠. 이거는 이제 HTTP 세션 타입의 세션 내장 객체 리턴 받을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get servlet cont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servlet context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get pag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요, 오브젝트 페이지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타입의 페이지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et servlet config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servlet config라고 하는 config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exception이죠. get exception 메소드 사용해서요, exception 타입의 exception 내장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getter 메소드들이죠. getter죠, getter. 그래서 이런 이제 내장 객체들을 얻어낼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는 객체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9페이지에 세션 내장 객체 설명이 되죠. 세션.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보시면은 세션 내장 객체는 웹브라우저에 요청 시 요청한 웹브라우저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내장 객체다. 이게 이제 내장 세션 내장 객체다. 그리고 이제 이 세션 내장 객체는 웹브라우저 웹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하나당 한 개가 세션 내장 객체 한 개가 할당이 된다. 따라서 이제 주로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내장 객체들은 물론 이제 세션 내장 객체도 별도의 생성 없이 암묵적으로 생성돼.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별도로 뭐 클래스 이용해서 세션 내장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JS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 객체로 제공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션 페이지 디렉티브에 세션 속성이 true로 이제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요 이제 세션 내장 객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세션 자,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JSP 페이지 작성할 때요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디폴트가 세션 사용할 수 있는 true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가 있는데 세션 내장 객체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소드 종류들 이렇게 보시면은 get i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 타입의 세션 id 값을 리턴해 주고요. 그 다음에 get creation time 메소드는 long 타입의 이 세션이 생성된 시간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get last accessed time 메소드는 long 타입의 그 브라우저가 마지막으로 요청이 된 그 시간, 접근 시간을 마지막 접근 시간을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set max inactive interval 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타임 값을 주죠. 요거는 이제 리턴 값은 없고요. void 타입이고 해당 세션을 유지할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해 준다. 요거는 이제 세터입니다. 그죠? 세션을 유지할 시간 값을 초 단위로 넣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get max inactive interval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 이제 나와 있는 set max inactive interval과 이제 반대로 이 그 세션 유지 시간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 max inactive interval은 인티저 타입의 리턴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요 리턴 값은 뭐 일단 이제 set max inactive interval 사용 안 하셨으면 기본 값은 이제 3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값은 30분으로 set max inactive interval 타임으로 진행 값을 리턴해 준다. 그 다음에 자, is ne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true false 값을 리턴하는데 현재의 웹 브라우저가 새로 불려진 즉 새로 생성된 세션의 경우 true 값을 리턴한다. 새로 생성된 세션의 경우에 true 값을 리턴한다. 그 다음에 이제 invalidat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없습니다. 보이드고요. 현재 정보의 유지로 설정된 세션의 속성 값을 모두 제거한다. 모두 삭제한다. 모두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세션을 무효화시킬 때 다 지워버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션 내장 객체 사용해서요. 실제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로그아웃 할 때 이제 방법이 요 invalidate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이 세션 정보를 다 싹 다 지우는 거예요. 로그인 정보를 다 지워버리면 로그아웃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자,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그 이제 설명 상단에 있고요. 한 번 더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 설정 정보를 갖는 컨텍스트와 관련 있는 객체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연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설명해 보면, 자, 애플리케이션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서버의 설정 정보 및 자원, 요런 이제 정보들을 얻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 정보, 뭐 그와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의 객체가 생성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이클립스로 하나의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센터 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의 이제 웹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카센터의 프로젝트를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실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해서 그 카센터 서버에 접속해서 그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서버의 그 카센터 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설명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웹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에 저장이 되고요. 따라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하는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 예로 보면 웹사이트 방문자 기록,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있죠, 카운터, 방문자 카운터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요 웹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get 서버 인포라고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웹 컨테이너의 이제 이름과 버전을 출력을 해주고요, 리턴해주고, 그다음에 get mime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준 파일 네임을 검사해서요,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한 파일에 이제 mime 타입을 리턴해 줍니다. 그다음에 리얼 패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지정한 요 이제 경로 패스를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한 경로를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상의 경로로 변경해서 리턴해 줍니다. 리얼 패스. 그 다음에 로그 라는 이제 그 메소드는요, 메시지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로그 파일에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준 메시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로그 기록할 때 이제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파일 하나가 한 개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예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ch07 7장이죠. 그래서 new JSP 파일 선택하시고요. 자, 파일 이름을 뭘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JSP라고 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jsp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JSP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소스 코드는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뭐 소스 코드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자, 제목을 일단 타이틀 태그에 있는 제목을 바꿔주고요. 제목을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태그 아래에다가 h2 태그 사용해서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제목을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자, 제목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 태그 사용해서 자, 새로 배열해 주시고요. 자, 스크립트 태그 생성해 가지고요. 예, 새로 배열해 주시고, 자,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예, 스트링 타입의 인포 참조 변수. 자, 이렇게 변수 선언해서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점 get server inf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그 표에 get servlet info 하면 웹 컨테이너의 이름과 버전을 리턴한다 돼 있죠. 그래서 문자열로 리턴하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의 info라는 여기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스트링 타입의 자, 패스라고 주고요. 이것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내장 객체에 내장 객체라는 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객체를 우리가 따로 생성하는 게 미리 다 생성해 놓은 거예요. JSP에서 다 제공하는 겁니다. get real path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 안에 요 슬래시 자, 이렇게 줬죠. 이게 이제 루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 객체 로그 사용해서요. 로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 이런 식으로 콜론 이렇게 자,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 하단에 이제 HTML 자, 여기 자, 바디 안에 일반 문자를 출력해 주는 거죠. 웹 컨테이너 자, 웹 컨테이너의 이름과 자, 버전 해가지고요. 위에서 여기 인포에 들어있는 웹 컨테이너와 이런 버전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expression 태그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한 다음에 info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P가 있는데 이거 교재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요 P 대신에 우리는 BR로 넣어줄게요. BR 태그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의 로컬 시스템 경로 이렇게 이제 주고요. 자,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익스프레션 태그 사용해서 자, 위에 있는 요 패스 애플리케이션 객체 내장 객체 get real path 그러니까 루트에 대한 리얼 패스를 문자열로 리턴 받은 결과값을 출력하겠습니다. 패스 이렇게 이제 익스프레션 태그 안에 자바 변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자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작성이 다 됐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요. 자, run as의 run on server 해서 자, 여기 이제 정보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웹 컨테이너의 이름과 버전 아파치 톰캣이고요. 9.0 그죠? 웹 컨테이너 와스 서버 이름이 아파치 톰캣 맞죠? 요거죠. get server info 했을 때 문자를 이렇게 하고요. 버전도 같이 웹 컨테이너의 이름과 버전이 같이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이 됐습니다. info.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로컬 시스템 경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에 자, 웹 우리 접속할 때 이제 루트에 해당하는 요 이제 경로는 실제 이제 서버상에 실제 이제 패스 경로가 절대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D 드라이브의 자바의 워크스페이스 JSP 밑에 점
메타데이터 아래에 점 플러그 이거 이 경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체크해 주실 게 요거는 통캣 가상 서버를 이 이클립스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통캣을 설치했죠. 통캣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통캣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는 D 드라이브의 자바 폴더 밑에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폴더만 띄워드릴게요. 자, D 드라이브의 자바 폴더 밑에 통캣 9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통캣에 이렇게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통캣이 실행한 실행하면서 이제 생성한 그런 이제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D 드라이브의 자바 밑에 워크스페이스 JSP로 들어가 있죠. 예, 통캣 폴더 아닙니다. 왜냐면 이클립스가 이 통캣의 기능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캣 설치된 폴더에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통캣 기능만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캣을 이제 가상으로 이제 서버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여기 이제 워크스페이스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통캣이 이제 실행될 때 그 결과 있죠. 결과를 저장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긴데 워크스페이스 밑에 점 메타데이터 밑에 플러그 점 플러그 인 밑에 org 점 eclipse 점 wst 점 server 점 core 밑에 템프 0 밑에 wtp 웹 앱스 밑에 first 프로젝트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죠. 예. 예. 요게 이제 실제 경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주소창에 웹상에 여기 요 부분이죠. 프로젝트 요 이제 경로까지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예. 그게 이제 뭘 의미하면요. 요 경로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개발할 때만 이걸 쓰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이 통캣 가상 이제 서버에 이 경로 이 경로를 설정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값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할 때는 이걸 쓰지만 실제 이제 이걸 배포할 때는 이제 이 경로가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아파치 통캣이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뒤에 그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할 때 이게 이제 그 가상 서버 통캣을 가상 서버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경로하고요. 실제 통캣 경로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업로드할 때 이제 그때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까지 봤고요. 예. 그래서 실제 리얼 패스라는 게 실제 이제 물리적인 이제 서버에 자, 경로를 절대 경로를 보여준다나. 예. 자, 그래서 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get real pass라는 메소드. 자,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자,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예제까지 봤고, 그 이제 설명이 232페이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232페이지고 예, 결과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 약간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통캣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있는데 이제 결과는 뭐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솔 창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콘솔 창에 보면 밑에 빨간색으로 로그 기록이라고 뭔가 찍혀 있죠. 요 로그 기록이라고 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찍힌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래. 애플리케이션 좀 로그 하면 콘솔 창에 이렇게 로그를 찍어 줍니다. 예, 콘솔 창에 여기 로그 기록 콜론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라는 메소드 사용해서요. 중간중간 내가 콘솔 창에 로그를 한번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에 콤피그 내장 객체 한번 볼게요. 자, 콤피그 내장 객체 그 설명이고요. 이건 이제 콤피그 환경 설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 밑에 설명에 콤피그 내장 객체는 서블릿이 초기화될 때 참조해야 하는 정보를 보관하였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콤피그 내장 객체는 컨테이너당 한 개의 객체가 생성된다. 자,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컨테이너 하나에 컴퓨터 내장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233페이지에 그래서 콤피그 내장 객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메소드를 표로 목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 목록 7-12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자, 첫 번째 이제 get init parameter names라고 해서요. 요 이제 메소드는 enumeration 타입으로 열건형이죠. 타입으로 모든 초기화 파라미터 이름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이름만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름들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get init parameter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을 주면 리턴 타입도 스트링이죠. 그래서 요 파라미터 이름 네임에 자, 그 초기화 파라미터 자, 요를 찾아 가지고요. 그 해당 초기화 파라미터 값을 리턴을 해 줍니다. 해당 이름에 대한 초기화 파라미터를 찾아서요. 값을 리턴을 해 주고 다음에 get sublet name이라는 메소드는 스트링 타입으로 문자를 리턴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서블릿 이름을 서블릿의 이름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자, get sublet context 라는 이제 메소드는 서블릿 컨텍스트 타입으로 실행하는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를 리턴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페이지 내장 객체 설명이 나오죠. 요 이제 페이지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JSP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 내장 객체는 this 키워드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this는 자바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그래서 페이지 내장 객체는 this로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 있다. 현재 JSP 페이지 이제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웹 밑에 웹 컨테이너는 자바만을 스크립트 언어로 지원하기 때문에 페이지 객체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내부 객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자바 외에 다른 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면 페이지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현재는 자바만 JSP에서 쓸 수 있는 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exception 내장 객체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외와 관련된 내장 객체고요. exception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 처리할 페이지에 전달되는 객체가 exception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exception 객체를 모든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페이지 디렉티브에 자, exception 그 밑에 설명했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에 is error 페이지 속성이 true로 되어 있는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exception 내장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의 그 exception 내장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고요. 그 첫 번째 보시면 get message. 요거는 이제 에러 났을 때 예외가 발생됐을 때 예외 메시지를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발생한 예외 클래스명하고요. 메시지를 클래스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get 메시지 했을 때는 예외 메시지만 리턴하는데 toString 하면 클래스명과 메시지를 함께 리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rint stack trace라고 있습니다. print stack trace는 이제 string 타입으로 자, 문자를 리턴하는데 발생한 예외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표준 예외 스트림을 출력해 준다. 그래서 예외 발생 시에 예외가 발생한 곳을 알아낼 때 주로 요 print stack trace 값을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객체의 영역이라고 이제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자, 아래쪽에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요 영역 스코프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페이지라는 스코프, 다음에 리퀘스트라는 스코프, 다음에 세션,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네 개의 스코프 영역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내장 객체의 영역은 객체의 유효 기간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유효 기간이라고 보다 그러니까 시간하고는 상관없고요. 영역하고 사실은 상관이 여기서 스코프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페이지 그 스코프 값을 이제 내장 객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스코프 값을 페이지로 주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보면 한 번의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JSP 페이지가 호출이 되는데 이때 웹 브라우저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때 단 한 개의 페이지만 대응된다. 그래서 페이지 영역은 객체를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만 하나의 JSP 페이지 내에서만 공유한다. 그러니까 현재 JSP 페이지에서만 쓴다 이 말이에요. 페이지 영역은 페이지 컨텍스트 기본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장 객체죠, 내장 객체. 그래서 페이지 영역 에리어 우리가 이제 스코프라고 하죠. 페이지 스코프는 페이지 컨텍스트 기본 객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리퀘스트 영역인데 요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 요청에 대해서 같은 요청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한 번의 요청에 단지 한 개의 페이지만 요청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리퀘스트 영역이면 이제 두 개의 페이지가 같은 요청을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영역은 객체를 하나 또는 두 개의 페이지에서 공유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action tag, forward action tag를 사용하면 요 리퀘스트 객체를 공유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리퀘스트 영역이 된다. 그래서 그 액션 태그 중에 그 include 액션 태그나 forward 액션 태그 있었죠, 그죠? 거기서 이제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리퀘스트 영역을 사용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페이지 모듈화 할 때 사용하고요. 리퀘스트 영역을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세션 영역, 자, 두 가지 더 남아있죠, 그죠? 235페이지에 세션 영역과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는데, 자, 세션 영역은 브라우저당 한 개의 세션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내에서 요청되는 페이지들은 같은 요 세션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회원 관리에서 회원 인증에 사용이 되고요. 세션 영역은 세션 기본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당 하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요청되는 페이지들이 같은 객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Study Basic JSP 다라고 했을 때 요 Study Basic JSP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웹 애플리케이션 네,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요 하나를 이 웹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를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 객체의 영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37페이지 거기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그 내용들 나옵니다. 뭐 236, 7 이렇게 정리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JSP에서 제공하는 내장 객체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 리스판스 내장 객체, 아웃 내장 객체, 세션 내장 객체,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페이지 내장 객체, 콘피그 내장 객체, 인sertion 내장 객체.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 프로그래밍 하실 때 우리가 out.println 할 때 out 객체를 따로 이렇게 생성해서 쓰진 않죠.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죠? 들으셨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 리퀘스트 내장 객체 그 옆에 설명만 볼게요. 형식은 그 리턴 타입은 안 보고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자, 웹브라우저의 요청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다. 그리고 리스판스 내장 객체는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다. 자, 아웃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를 출력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출력 스트림 객체다. 그 다음에 세션 내장 객체는 하나의 웹브라우저 내에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내장 객체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다.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JS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다. 다음에 페이지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를 구현한 자바 클래스 객체고, 컴피거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 내장 객체는 JSP 페이지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9개의 내장 객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37페이지에 요 내장 객체의 영역 라고 했어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그다음 이제 리퀘스트, 리퀘스트, 그다음 이제 세션, 세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4개의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영역은 웹브라우저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 개의 페이지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 페이지 영역은 객체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만, 페이지 영역은 객체를 하나의 이제 페이지 내에서만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영역은 요거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의 한 번의 요청에 뭐 한 개의 페이지가 요청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 영역이면 2개의 자, 페이지가 같은 요청을 공유할 수도 있다. 세션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는 한 개의 세션 객체가 만들어지고, 웹브라우저 내에 요청되는 페이지들은 같은 요런 이제 세션 객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당 이제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이 되고, 애플리케이션 요청에 요청이 되는 페이지들이 같은 이제 객체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스코프가 됩니다. 스코프 이제 영역은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그다음에 세션 스코프,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요렇게 이제 4가지 영역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체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 기본 객체의 영역은 객체의 이제 유효 기간이다. 뭐 이런 이제 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